그러니까 지금은 당내 통합을 하면 승리이고 당내가 분열하면 패배입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님의 방향은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승리라는 걸 뭘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하지 못하면 그게 곧 분열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승리를 패배할 것이라는 것도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힘든 싸움이라고 미리 정의를 하십니까? 지방선거는 이제 저희가 대통령을 이미 만들어냈고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힘 150석이 이미 넘어 있고 충분히 정부를 뒷받침하면 네. 저희 당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지방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정의를 미리 내리고 이 통합은 승리고 분열은 패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네. 그 모호한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이런 주장을 하려면 조국 혁신당과 통화를 하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느 지역이 힘들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되는지 네.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석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것이 당내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똑같이 돌려드리자면 네. 당내 통합은 승리고 당내 분열은 패배입니다. 이 부분은 좀 명심하시고 자꾸 이거를 저는 자꾸 이 정청래 대표께서 네. 문제를 자꾸 회피하세요. 회피한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당원들에게 뜻을 묻겠다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계속. 본인이 제안할 때 당원들한테 뜻을 물어서 조국 혁신당에 제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안 자체가 당원에게 묻는 제안이었다라고 자꾸 회피하시는데 네. 분명히 조국 혁신당에게 합당하자고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언제 당원들에게 묻는 제안이었습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셨으면 개인이 결자해지 하셔야죠. 이걸 자꾸 왜 회피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당 대표가 이제 공론화의 문을 열었다. 네. 문은 내가 대표니까 내가 열었는데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다 이런 뜻인데. 그 백낙청 교수님께서 네. 우리 당의 원로시고 사회의 큰 어르신인데 조국 대표하고 대담을 하는 네. 내용 중에 이 합당과 관련해서 그 문제 제기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냐 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저 똑같습니다. 이게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 무슨 근거로 그런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당원을 설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들에게 뜻을 묻겠다, 찬반만 묻겠다는 겁니까? 이 자체가 그 찬반을 묻는 것 자체가 당의 혼란을 야기하고 당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인데 네. 이거를 모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방법론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는 이제 논의에서 토론에서 당원 뜻을 따르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네. 의원님은 왜 근데 당원들한테 묻지 않고 이걸 공론화 시작했느냐라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많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뭐 한 표라도 부족하고 하다는데 이 도대체 뭘 근거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네. 이 통합 그 합당과 관련된 논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일단 멈추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당내 통합 먼저 이루시고 네.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입법과 민생 지원 지금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X에 직접 글을 올리고 이러시겠습니까? 장문의 글을. 그리고 야당 측의 공격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당이 방어를 하고 있나 되돌아봐야죠. 왜 쓸데없는데 이렇게 힘을 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당내의 분열이라고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네.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또 이제 이어지면서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민생 정책들이 묻히고 있다. 네.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당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또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자리 잡게 해줘야죠. 지금 많은 성과를 냈는데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면 지금 기억 속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그리고 당 대표께서 자꾸 그 사안을 회피하지 마시고 뭐 당원한테 돌리시고 뭐 이걸 묻겠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 본인이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 네. 이걸 맨 앞에 세우고 합치는 게 분열한 것보다 낫다라고 한 게 정청래 대표 이제 주장인데 네.
그것보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고 힘을 모으는 것보다 네. 지금 당내 논란 분열을 어떻게 또 치유할 것이냐 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저는 참이 예. 그 언어 모순인 게 음.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이 두 가지 정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의 이제 실시간 네. 반응 또 입장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이재명 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저는 예. 이 당을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당의 키를 주어졌을 때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당원들께서 힘을 모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초심 잃지 마시고 네. 지금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는 생각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잠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멈추는 것이 잠시 중요하다. 멈춰서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들을. 그래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도 아마 뭐 많은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정청래 대표의 이제 합당 제안에 대해서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님은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던진 셈이 됐는데 뭐 나중에 또 사과도 했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부분까지 미리 짚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네. 그러한 행위 자체가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더 가미되기 전에 본인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들 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는 네. 작은 문제 제기에도 잠시 멈추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네. 멈췄다가는 그 정치의 미학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거칠게 당을 운영하셔서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통합은 승리다 이 공식이 그 성립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통합이 승리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당내 통합부터 이루시기 저는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한준호 의원이 지금 합당 논의를 멈춰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네. 또 뭐 일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중에는 그래도 합치는 게 뭐라도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 한준호 의원 최고위원 그만둘 때 그러면 네. 당원한테 물어보고 나갔냐? 네. 당원들이 뽑아줬는데 그렇게 또 지적하는 댓글도 있고 네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정치인의 결정이 개인적인 결정과 당의 지도부로서의 결정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의견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한다면은 당에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당의 지도부로서 네. 제가 그만둘 때 음. 개인의 생각으로 그만두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하고 네. 어떤 것이 더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라 네. 뭐 그 부분들은 제가 차츰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좀 오늘 이 문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당을 거칠게 운영을 해서는 당내 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돕는 그 활동이고 행위인가에 대해서 둘러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을 그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지향점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또 당내 이제 화합, 통합 네. 이걸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당의 역할을. 예. 네, 지금 이렇게 지엽적으로 그러면 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답을 내기는 어렵고요. 과연 이것이 우리 여당으로서 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이냐, 정말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냐 네. 고민해봐야죠. 그래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걸 확실하게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유시민 작가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첫째는 합당이 바람직한가? 둘째는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합당 반대하는 사람은 절차 지정 말고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백낙청 선생 교수의 추도사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부분, 민주당이 모든 짐을 떠안고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중도로 다른 정당과 함께 가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게 뭐 백낙청 교수의 생각과 이해찬 전 총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낙청 교수는 이게 중도의 변혁을 얘기하면서 함께 가는 걸 얘기했을 것이고 이해찬 전 총리는 어떻게 뭐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합칠 수 없으면 공존해라.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오늘 또 설명도 있었는데
합당 절차도 절차지만 합당이 왜 필요한지 왜 안 되는지 그걸 확실해야 된다. 오늘 한준호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합당이 주는 어떤 효과나 아니면 그게 가져다줄 어떤 뭐 이익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합당을 할지 말지의 논의로 들어가 버리면 당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합당이라는 그 주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당내 혼란, 네. 그리고 이 당내 혼란이 정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할 일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툼을 할 일이 아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힘을 모아야 된다. 여당이다. 민주당은 그럼요. 여당이다. 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아, 참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제안 이게 뭐 오늘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아니면은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까 봐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시간에.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들로 이어져서 그렇지 사실 하나하나 지금 넘어야 되는 산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당이 이런 논의에 빠져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잠시 이 논의는 멈춰두고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민생 문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답을 드리고 네. 지금 윤석열 재판 지금 진행되는 거 보십시오. 사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할 겁니까?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께 어떤 성과로 저희가 그 보답을 드렸습니까? 정부가 지금 입법이 느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안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왜 이렇게 거칠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찬반 논쟁으로 자꾸 가져가는 것 자체가 혼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야 된다. 네. 이럴 때가 아니다. 네. 하고 그야말로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네.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인데 사실 당 대표한테 찍혀서 뭐가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그러게 말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나와서 네.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안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어제도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네.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데 네. 제 댓글창을 통해서도 한준호 의원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하는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오늘 정청래 대표의 입장 실시간 들으셨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조를 밀고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건 뭐 저 혼자 힘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일반 의원인데 저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만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서도 보는 눈이 있을 테고 네. 오늘 그 최고위 당대표의 발언을 봤을 때는 밀고 가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10시부터 또 초선 의원들께서 입장을 정리하실 테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제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제가 그럼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아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황들을 좀 살피긴 해야 되겠으나 네.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또 한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지도부를 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 정부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정부의 성공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부의 성공이란 곧 민생이 안정되는 것이고 네. 내란이 척결되는 것이고 개혁 과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